오늘은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라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주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인도에서 자생하며 굉장히 유명한 식물입니다. 자생 지역은 인도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케냐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쪽까지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아르주나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디언 오브 더 헐트라는 즉 심장의 수호자라고 불립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 지방에서 심장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유명한 서사시의 마하브라타라는 이름이 아르주나라는 나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르주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지 연구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한 리뷰 논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부터 살펴보면 아르주나의 주된 사용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주나 나무는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쓸 수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는 껍질, 즉 수피를 주로 사용합니다. 인도에서는 아르주나 껍질을 달인 것을 약으로 사용하며 협신증, 고혈압, 우렬성 심부전, 이상 지질혈증에 사용해 왔습니다. 아르주나 나무의 부위에 따라 껍질, 뿌리, 그리고 잎에 따라 약간의 구성 성분은 다르지만 주로 사용되는 부위인 수피에는 나머지 부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나무 자체에 있는 성분들은 다 분석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르주나의 수피, 즉 스템바크에는 트라이테르페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베타 시토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베타 시토스테롤은 인사돌의 주성분이기도 하며 제가 베타 시토스테롤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르주나에 있는 이 성분은 이상 지질혈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트라이테르페노이드 계열의 성분을 보시면 아르주나 이름 자체에서 파생된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아르주나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아르주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여둔 것이고 여기에 구조에 따라서 당이 붙고 다른 구조가 붙는 것에 따라서 아르주닉 액시드, 아르주게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합니다. 특히 아르주나에 있는 성분들 몇 가지만 보면 이런 식으로 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보통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와 라디칼을 붙잡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 링 안에 뱅글뱅글 돌리면서 다른 곳에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적 연구로 동물 실험 단계로 이미 증명된 연구들을 보면 첫 번째로 심장에 이뇨 강심 효과를 가지며 크로노트로픽 효과를 가집니다. 크로노트로픽 효과란 심장 박동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노트로픽 효과와 크로노트로픽 효과가 심장 수축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용어입니다. 이노트로픽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크로노트로픽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심장 주기에 동반결절과 방실결절, 이런 심박동을 조절하는 세포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것인데 칼슘 이온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산화와 심장 보호 효과가 동물 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트라이테르펜과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보통 라디칼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아르주나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지질혈증 완화 효과는 이상지질혈증의 주가 되는 HMG 코에일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데 실험실에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베타 시토스테롤의 주된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진짜 임상 실험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연구 내용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논문은 이 한 주제에 대해서 5가지 논문을 다뤘습니다. 48번 논문부터 53번 논문까지 아르주나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임상 논문입니다. 아르주나 500mg의 수피가루를 8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 게 주된 복용 방식이었습니다. 아르주나의 작용 방식이 강심과 이뇨이기 때문에 대조약과 비교했었을 때도 꽤나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아르주나 자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실제로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건 맞으나 실제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이 약을 드시는 경우 아르주나를 드신다면 약을 오히려 중복해서 먹는 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옳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과 관련된 논문은 54번부터 57번까지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고혈압에 사용된 수피의 양은 4g으로 꽤나 고용량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응용해서
몸속의 수분량을 줄여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작용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즘에는 지구력에도 응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류마티스성 심장병, 허혈성 승모판 역류, 그리고 심근병증에도 효과가 있으나 연구 논문들이 하나씩이어서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서 스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화적 스트레스와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논문은 63번부터 66번까지 논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항산화와 이상 지질 혈증 실험은 아르주나 500mg을 기준으로 실험됐으며 비타민 E를 대조군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질환이 있는 105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은 15% 정도 감소되고 중성지방은 11%, 그리고 LDL은 16%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꽤 괜찮은 영양 보조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과 비교했었을 때는 약하지만 보조적으로는 사용될 만한 수준입니다. 스타틴은 고강도로 사용 시 LDL을 5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니 이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저 정도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용 용량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까지 추가적으로 인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르주나에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은 1000mg에서 2000mg 사이로 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용량들입니다. 주의사항과 부작용으로 두통, 어지러움, 변비 이런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24개월까지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고된 부작용 중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갑상선에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수치를 가진 사람의 갑상선 수치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갑상선에 대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아르주나에 대한 리뷰 논문 2편 다 마지막에 아르주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더 연구가 돼야 한다고 서술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약물로 이미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꼭 임상 수치를 보면서 의사와 상담하며 치료를 진행하시고 아르주나는 꼭 상담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심장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르주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르주나에는 트라이테르페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타닌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심장은 항상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르주나는 항산화 기능이 가장 필요한 심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베타시토스тер올이 들어가 있어서 심장에 악영향을 주는 이상 지질 혈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약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르주나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